대전시 유성군온 서로 200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정고등학교 연희. 저는 윤희. 저희는 열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업로드했던 과학탐구 소개 영상 보셨나요? 네, 봤는데요. 아, 네. 근데 문과분들은 사회탐구 영상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거야? 하고 상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탐구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고! 고고! 저희는 세계사입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이라고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배웁니다. 과목의 장점은 여러 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한국사나 세계사를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잘 하고 오면 여기서 익숙한 이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외우면 성적 바로 나오고 애매하게 공부하는 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쌓이면 그 앞에 것들이 다 흔들려서 정말 꽉 잡아주면서 끝까지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사 공부할 때 왕 이름이 너무 비슷하거나 나라 이름이 똑같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던 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보통 세계사는 다 중국의 역사라고 하면 그 맨 처음부터 순서가 다 있는 것처럼 흐름을 제대로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유튜브에 중국사 외우는 법을 검색해봤는데 뽀로로 노래로 중국사를 순서대로 외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아도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선지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 사학과를 갈 친구나 그냥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좀 외교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사는 양도 많고 외울 것도 정말 많긴 하지만 정리도 잘하고 좀 외우기도 잘 외우다 보면은 점수도 잘 나오는 과목이니까 세계사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계사는 이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해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수능 특강 유형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저희는 정치화법입니다. 네, 정치화법에서는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정치와 그리고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 강제성을 띠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재밌는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뭐 부부의 세계에 나올 법한 이혼 내용부터 그리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속 내용까지 정말 재밌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게 법이고 그리고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디 가서 사기는 당하지 않겠다 싶을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겪을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형사소송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법의 그 인원수가 엄청 적기 때문에 등급도 좀 나오기가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념을 딸딸딸 정말 외운 다음에 저는 문제집을 수책, 수완, 그리고 마라톤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집을 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사례에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스쿨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치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일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정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고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면서 내가 막 법관이 된 것처럼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도 무서워하지 말고 정치화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과 과목보다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배우면은 다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약간 아는 척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지리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지리, 북한의 지리도 배운다는 점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그리고 인구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내용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되게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안 나온다, 하면 나온다. 이게 진짜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게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특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보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프린트를 한 장씩 정도 공부했거든요. 한 번 분량이. 근데 그걸 노트에 한 바닥 다 적고 그걸 한 번 딱 본 다음에 딱 접고 A4 용지에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게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된 부분을 빨간 펜으로 다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집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이드? 아, 그렇네. 그리고 약간 지리 교사나 지리 선생님 아니면 역사 쪽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얘들아, 나는 한국 지리를 할 때는 한지를 진짜 많이 욕했었거든. 근데 다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아, 한지가 진짜 해자였구나. 그리고 이거는 선행은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하고 온다면 앞부분 쪽에 지형 부분을 만약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시험 기간에 진짜 정말 개념을 제대로 보면 한지는 무조건 1등을 말할 수 있어. 나는 양이 많아서 좀 외우긴 힘들어도 한 번만 보면은 점수 어느 정도 나오고 특히 기호 부분은 좀만 열심히 하면은 잘 나오니까 한지 많이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한지랑 지구과학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두 개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면 약간 꿀팁일 수 있다는 거. 는 윤리와 사상입니다. 네, 말 그대로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윤리 쪽은 서양윤리, 동양윤리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니면 동양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배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어 비문학을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 문제 중에 이런 윤사랑 비롯된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윤사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잘.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읽는데 그래도 막힘 없이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학기를 윤리와 사상을 들었는데 윤사 공부를 하면서 와, 선지에서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진짜 게으르긴 하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약간 삶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바뀌는 게 굉장히 이게 사람을 되게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사는 완전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완전히 말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문, 보기가 나오는데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선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지리랑 똑같이 쓰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지리는 이런 보기 문제가 비교적 없고 그림 문제 이런 게 많다고 하면 윤사는 보기가 무조건 있고 특히 막 값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당연히 시험 점수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겹치는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지 문항을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책을 따로 준비를 해서 정리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도 그 정리된 내용만 읽으면 다 잘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공책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선생님? 그냥 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하는 걸 좀 넓게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리와 사상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좋아서 수업을 듣는데 약간 자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윤사 책을 보면 동양윤리 부분에
핵심 개념 뒤에 한문이 괄호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집이나 학교 시험에도 그 한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문을 잘 읽을 수 있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윤리학 사상을 선택할 친구들은 좀 제대로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사가 보는 거랑 다르게 그래도 배우면 꽤 재미있는 과목이니까 많이 신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경제입니다. 저희는 세계 경제나 국가 경제 시장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이나 금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경제 과목의 장점은 국어 비문학 지문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올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뒷부분에 자산 관리와 금융 상품이라는 단락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미래의 저희 자산 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같습니다. 그래프 계산 같은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을 익혀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경제도 조금 멀리 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강자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서 이번에도 아마 1등급이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잘 맞더라도 정말 0.1점 차이로 등급이 바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 개념을 확실히 딱 잡고 난 다음에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보통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완전히 익혀야지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 관련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권하는 과목입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그래도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완전 수특 그쪽으로 많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수특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